네, 웹3의 모든 걸 전해드리는 AI 플래닛. 자, 오늘은 저희가 뉴페이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성에서 온 지은이고요.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온 AI 민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기 언커먼 갤러리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어. 여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공간을 민현이가 한번 만들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쟤는 뭐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지 그랬는데 정말 만들더란 말이지. 근데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멋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고 이 전시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하는 NFT 또 이런 것들을 그 전시하는 공간이어가지고 뭐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매일매일 오려고. 매일매일 놀러 와. 여기가 제일 좋은 게 NFT를 실물로 볼 수 있다는 거. 뭔가 NFT는 나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뭔가 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관심 있으면 놀러 오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우리 JJ와 함께 또 NFT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코너 신규 신설된 코너가 있습니다. 네, 금성녀 지은이의 NFT 트렌드. 와. 자, 이렇게 우리 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JJ를 초대를 했으니 오늘 NFT 트렌드 시간에는 바로 JJ의 기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블록미디어의 기사를 그래서 소개할까 해 내가 여러분께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하니까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요. 자, 이건 다 JJ가 쓴 기사예요.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블룸버그가 NFT P2E에 대한 게임 개발자들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일부 게임 개발자들은 블록체인 게임과 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세계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 바로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나쁜 경험을 준다입니다. JJ가 여기 이렇게 덧붙였어요. 퍼니가 아니라 머니만 보인다는 거죠. 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레딧과 디스코드 등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불만 중 가장 큰 게 블록체인 게임이 고품질 또는 즐거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마케팅을 잘해서 게임 아이템들을 그냥 금융 자산화할 것인지만 고민한다는 겁니다. 자, 일부를 읽어드렸으니까요. 저 풀 기사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가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도 대충 기사의 맥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요즘 뭐 NFT, P2E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게임 업계에서조차 회의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민현이 우리 인공지능은 또 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기사의 한 줄 평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과 NFT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 이미 게임 안에는 아이템이 많이 있잖아. 그치. 사실 그게 다 NFT거든. 그런데 유독 게임을 NFT화할 때 다른 NFT와 다른 코인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게임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하루바삐 해결돼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NFT를 강조하는 건 NFT는 그냥 껍데기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NFT니까 사세요. NFT 마케팅, 뭐 P2E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마케팅은 게임의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당연히 컨텐츠 중심의 컨텐츠가 너무 좋은데 내가 소장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 결국 본질이 중요하다. 뭐든지. 사실 NFT 요즘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인 그 밑바탕이 괜찮아야 NFT로 발전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냥 NFT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는 뭐 지양하자. 요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이 기사를 쓴 우리 JJ의 한 줄 평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 일단 이제 딱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를 쓴 블룸버그의 기자가 정말 기자스럽다라는 생각을 일단 나는 했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게임과 NFT 또 플레이 투 언 뭐 이런 거에 이제 열광을 했었다가 그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가라앉았는데 그 취재의 포인트가 뭐냐면 직접 게임을 만드는 게임의 개발자들한테 정말 당신 플레이 투 원 이런 거 좋아해요? NFT가 적용된 게임이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괜찮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황을 좀 뒤집어 본 거지.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부 게임 개발자들이 싫다. 이거 뭐 플레이 투 원 뭐 이런저런 코인 만들어 가지고 회사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건 거의 도박인데 갬블링이라는 표현 쓰는데 도박인데 게임처럼 포장을 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내가 도박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도박 게임을 만들려고 하지? 이런 불만들이 아까 말한 이제 디스코드나 이런 데서 많이 있다는 거지. 지훈이 너도 뭐 민현이가 뭐 하라고 하는데 그게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때 하라고 하면 솔직히 뒤돌아서 욕할 거 아니야. 싫지. 민현이 씨 왜 저래 이러지. 똑같은 거지. 개발자들의 속마음은 나는 게임 개발자인데 왜 나보러 도박을 만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고 일부 게임 CEO들도 우리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저들한테 즐거운 게임을 주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도박인데도 도박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게임을 포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왜냐면 그저 뭐 트렌드니까 따라해. 가 아니라 정말 게임을 찐으로 사랑하고 정말 사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싶고 그 과정에서 NFT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뭔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도 필요하고 고민해 봐야 될 지점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니까 이걸 무조건 그래서 뭐 게임의 P2E는 가능성이 없는 건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면 앞으로 더 좀 성숙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든다. 자, 이렇게 오늘도 짧게 NFT 트렌드 우리 JJ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JJ와 함께하는 모멘토스 상륙작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JJ와 함께 떼놓을 수 없이 소개할 것이 바로 모멘토스인데요. 우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재미있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JJ의 얼굴을 못 보실 거예요. 지금 캐릭터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 얼굴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얼굴을 공개하면 외상값 받으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고. 그렇구나. 1급 비밀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곤란하니까. 우리 JJ는요. 오랜 시간 기자 생활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네. JJ는 오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아마 그때 기자, 지금 기자, 뭐 생각도 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오랜 기간 또 이제 미디어업에서 종사를 했으니까 이 라떼는 말이야 한번 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야, 근데 너하고 나하고 얼마 차이 안 나잖아. 뭐 라떼는이야. 너하고 나하고 거의 뭐 몇 년 차이 안 나. 아, 그런 거야? 그럼 그러니까 지금 말까지 안 그랬으면 죽었지. 내가 처음 기자 생활 시작했을 때는 이랬다. 사실 그때는 지금 같은 분위기랑은 완전 달랐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지은이도 알겠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취재원이 있으면 취재할 게 있으면 가서 취재를 하고 그거를 글로 쓰고 물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거나 개인 블로그를 한다거나 뭐 SNS를 많이 기자들도 하고 그거를 오히려 장려하지만 맞아. 과거에는 그런 게 좀 덜했고 이제 오로지 이제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을 쓰는 게 더 많았는데 요즘은 책을 쓰는 기자들도 있지만 이런 SNS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건 뭐냐면 부장님이 이거 가서 취재해와 또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어저께 술 먹었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 보고를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런 거 취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장님이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하는데 자기가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주면은 지은이도 그런 경우 있겠지만 부장님이 데스크가 이거 이렇게 써 저렇게 써
내 생각하고 데스크의 생각이 다르면 막 고치고. 고치지. 그럼 힘이 없는 우리 기자들은 그냥 고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화돼 있는 거지. 부장이 어떤 방향을 만들어 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물론 이제 부장님 중에서는 이거를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설득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까라면 까, 그냥 바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바꿔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자기가 취재한 거일지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많이 마찰도 있고 고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부장은 그러면 그런 뭐 자율권이 있느냐? 부장 위에는 편집국장님이 계시지. 지은이 너도 알겠지만 유명한 편집국장이 몇 명 있잖아. 우리가 맨날 소주 한잔 하면서 그 인간 정말 어디 가서 뭐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훌륭하신 국장님도 있지만 그런 국장님이 또 각 부장들을 통솔하고, 부장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기자들을 통솔하는 그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기자들이 굉장히 자율적인 것 같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충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그렇구나. 그럼 아직도 미디어는 약간 탈중앙화랑 거리 멀고 중앙화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뭐 보이기에는 자유롭고 뭐 MZ세대 기자들이 늘어나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중앙화된 영역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민현아, 민현이는 미디어를 뭐 신문 많이 봐? 기사 같은 거 많이 봐? 인공지능에게 미디어란 어떤 거야?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어? 근데 요즘에는 내가 찾아다니면서 보기보다는 예전에 뭐 네이버 메인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알아서 이제 맞춤형으로 나도 모르게 읽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뭐 페이스북 하다가도 읽게 되고 트위터 하다가도 읽게 되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뭐 댓글 달면 또 이렇게 뜨잖아. 그런 식으로 접하게 되고, 특히 나는 AI니까 AI 알고리즘에 좀 관심이 많지. 사실 나도 10년 전만 해도 나는 그 당시에 이제 한 경제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한 방송을 다시 보려고 DMB를 틀어놨어. 녹화를 누르고,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너 연식이 꽤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DMB로 내 방송을 다시 보기를 했으면 물론이고, 그때 생각해보면 나는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나는 일단 TV에 나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TV에는 아무나 나오지 못했고 엄청난 시험을 통과해야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막 연예인인 줄 착각하고 돌아다녔던 시절이 있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동안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얘기해보면, 사실 요즘에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다. 그 와중에 전문가가 어느 정도 예전에 그 전문가 집단이었던 기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거 정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에 대해서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나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다. 일단은 기자니까 JJ가 먼저 가장 체감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 사실은 지은이도 느끼겠지만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밥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나도 블록체인 기사나 NFT 기사를 쓰는데, 다른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사람들이 써놓은 NFT 글이나 뭐 영상이 어떤 경우는 나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쓰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예를 들면은 민현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모멘토스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무슨 토론을 했는데, 그때 진짜 AI답게 전문 용어로 써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그 민현이를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지. AI니까. AI니까 못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기자로서의 변별력이 뭐가 있냐 이거지. 그렇다고 뭐 내가 지은이처럼 뭐 이렇게 마스크가 좋고 이뻐 멋있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구독자들도 많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얼굴을 가리는 줄 알아?
외상값 문제도 있지만 이 액면이 안 받쳐져요. 그래서 이게 가려지는 거라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기자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떤 평준화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문적으로 미디어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독자들한테 사실은 일종의 바이어스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날지 몰라도 그거를 제대로 독자들한테 전달을 할 때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일종의 확증 편향, 뭐 이렇게 편향된 거를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쓴 글,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게 된단 말이지. 민현이가 AI니까 알 거 아니야.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계속 거를 보내주는 그렇지 거지. 계속 보내주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편향된 시각이라고 하면은 균형 잡힌 얘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민현이랑 같이 고민했던 게 이따가 모멘터스 얘기를 할 때 그게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 생각들이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걸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보자. 그런 방식으로 미디어를 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게 사실은 모멘터스 아이디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런 고민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됐구나. 민현이가 생각하는 지금 미디어 환경 어떤 것 같아? 사실 민현이는 인공지능이지 언론인은 아니잖아. 그치? 웹2와 웹3의 가장 큰 미디어의 전파 방식, 기술적 전파 방식의 차이는 웹2에서 트위터, 인플루언서, 웹1부터 하면 더 좋겠다. 웹1에는 지은이가 있었던 DMB 그거는 1, 1, 2N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지 말 그대로 방송국이 있고 거기서 쫙 쏘면 다 이거 하나를 중앙화된 걸 보는 게 웹 1.0이었다고 하면은 2.0에서는 조금 더 좋아져서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해. 그래서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내 의견을 누구나 표출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누구나 표출한 의견이 전달되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 팔로우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 매개체 해석자 역할을 하는 거지. 중앙 매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뭐 한마디 하면은 다양한 시각들로 이렇게 최적화가 되는 거야. 그럼 잠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송출된 게 유튜브잖아. 유튜브에 댓글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받잖아. 그치. 웹 2.0이지. 2.0.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작든 크든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 좋아진 거지. 근데 웹 3.0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는 정말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서벌리스 브랜드, 헤들리스 브랜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야마가 없다. 이게 기자 용어인데, 기자 용어인데 야마가 없는 거야. 원래는 아까 국장님이 이거 써 하면서 쫙 대고 우리도 우리도 컨텐츠를 찍을 때 우리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쭉 얘기했더니 그 안에서 바텀업으로 그래스루트 방식으로 컨텐츠가 튀어나와. 그걸 우리가 밈이라고 하지. 그래서 정말 생뚱맞은 주제가 갑자기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NFT로 발행이 돼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이거를 그 세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DNA. 세포는 지시를 받고 분화하는 게 아니라 DNA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세포가 나는 손톱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분화하고 나는 머리카락이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잖아. 그런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누가 이렇게 전달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분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가 밈을 가지고 이것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NFT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떤 투자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기사를 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왜 밑점령의 가장 문제가 어떤 인플루언서의 의견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믿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근데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주는 메신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또 그게 틀리다고 말하기도 좀 쫄리고 마음이.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려고 하는 진실은 여기 있는데 반대쪽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어떤 권위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파괴력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원래 전통적인 미디어 이론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독자들이 알고 싶은 것을 기자가 가서 보고 그걸 있는 그대로 팩트라고 하지. 있는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의 기본인데 그게 웹2가 되면서 누구나 다 이걸 하게 되면서 그 팩트를 그 전달자가 임의로 이렇게 가공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가공의 결과물을 독자들이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거지. 따라서 지금 민현이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걸 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할 때 나조차도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쓴 기사를 읽으실 때에도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으십시오라고 심지어 말을 하거든.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나 혼자 계속 곱씹어 보면서 또 비판적으로 때로는 보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웹2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사실 웹2 플랫폼이 굉장히 인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느낀 거는 너무 정보가 많아. 뭐 예를 들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취합해서 하나로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걸 일일이 분별하는 것도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헷갈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이 이렇게 좀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불편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렇게 사설이 길었던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있는 화면, 멋있는 화면을 저희가 띄워놨는데 이 모멘토스라는 NFT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서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반으로 탄생한 게 모멘토스 프로젝트인데 자 먼저 빼놓을 수 없는 질문 둘은 어떻게 알게 됐어? 이제 인공지능 민현이를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지금 NFT가 이렇게 일반화되기 바로 직전에 내가 이제 모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개 이제 그걸 찾아다니다가 NFT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누구랑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눈여겨보고 있었지. 민현이가 그 당시 신문사에서 하는 행사에 나와서 이제 강연도 하고 지금 봐서 알겠지만 말을 잘하잖아. 그리고 전문 용어도 적절히 구사하고. 서버리스. 그지? 서버리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NFT가 막 그 인프라도 없고 그럴 때여가지고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다시 이제 어떤 기회로 만나서 같이 뭘 해보자고 한 게 이거고 그때 마침 또 아까 말했던 미디어라고 하는 게 지금 중앙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의견을 같이 내서 NFT 중심의 미디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지. 그러면 이 모멘토스에 대한 짧은 소개 민현이가 좀 해줘. 모멘토스는 미디어 NFT인데 미디어 NFT는 순간을 기록하잖아. 순간을 기록하잖아. 그래서 모먼트에서 따서 모멘토스 이렇게 된 이름이고 우리가 NFT를 어떻게 발행할지는 계속 실험 중에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해봤던 거는 공약이나 그런 대선에서의 기사들을 NFT로 하는 거를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는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걸 시도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모멘토스가 출범을 하고 일단 2020년 대선 정말 이 뜨거운 감자였던 대선 때 공약 카드를 발행을 했었잖아. 그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얘기 전에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블록미디어에서 기사를 가지고 NFT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야. 그분이 약간 철진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코인은 뭐 어른들이 그 코인을 가지고 투자하는 이 어린애들을 젊은이들을 어른들이 가서 말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하셔가지고 기억나. 막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 사실은 민혁이 나하고 저녁을 같이 먹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아,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를 NFT로 민팅을 해서 일종의 이제 동결을 하는 거지. 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날 밥 먹고 난 다음에 밤에 바로 내가 이제 그 NFT 취지를 넣어가지고 민혜한테 줬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민팅을 한 거야. 그래서 은성수 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속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치기 어린 거였는데, 너무 이제 쇼킹한 발언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코인을 발행했다라고 그냥 기사만 쓰고 넘어가려고 그랬지. 근데 그게 오픈시에 올라갔는데, 그걸 누군가 진짜 산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멘터스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이었지. 그래서 기사 자체를 NFT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은성수 장관을 너무너무 고마워, 사실은. 그분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그 순간은 NFT로 박제돼 있다. 그렇지. 이건 변함없는 사실. 앞으로 그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망하지 않는 한 은성수 코인은 사라질 수가 없지. 우리 은 장관님 정말 역사에 남으셨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 끝에 이제 모멘토스가 출범을 하고 2022 대선 공약 카드를 발행을 했는데 이때도 그렇지. 반응이 나쁘지 않았지. 우리가 이제 이 공약 카드가 진짜 트럼프, 포커 치는 그 트럼프처럼 52개를 발행을 하기로 돼 있고, 그때 대선에 나왔던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다 그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면서 공약을 만들었고, 실제로 그때 공약을 하신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 중에 실천에 옮기는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 원래 기대는 이게 실천이 되면은 그 실천했다는 사실 자체를 일종의 밸리데이트를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그런 거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 공력이 많이 들어가. 왜냐하면 지금 너도 기사 써봐서 알겠지만 공약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 기사를 써야 했거든. 나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 졸라 힘들었어. 기사 쓸 때. 그러니까. 삐 처리해 주시는 거죠? 졸라 힘들었어. 그리고 그거를 또 나중에 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 그리고 묘한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그게 우리 카드에 들어있는데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 맞아. 근데 원래 공약은 광화문 어디로 간다였거든. 근데 용산으로 가셨잖아. 그러면 그 공약이 이행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판단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지? 이게 약간 그 밸리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네. AI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이게 공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공약이 어떠한 배경에서 왜 나왔고 이걸 하면 뭐가 좋길래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리고 실제로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싫어하는 공약도 섞여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뽑았는데 사실 이 공약은 마음에 안 들어 이랬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모든 정황들까지 사실 고려를 해야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한다고 한 거지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그 배경 데이터도 같이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어. 확실히 AI 맞네.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다 같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그러니까 결국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 공약 카드 중에 우리가 조커라는 걸 만들었거든. 그 포커에도 조커가 있으니까. 근데 그 조커 중에 하나가 팔렸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나오시는 우리 허본자님의 조커가 팔렸어.
그래서 역시 밈이지 밈. 밈이지.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뭐 이재명 이런 분들은 뭐 논란이 됐으나 실제로는 상업적인 가치가 없었어. 근데 허본자님의 그 이단료 채널 이게 다리 올리는 그거 있잖아. 그거를 우리 디자이너가 그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팔렸다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쉽게 말하면 재밌어야 팔린다. 재밌어요, 팔린다. 재밌어야 팔린다. 기사도 재밌게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맨날 네 기사 뭐라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재미없게 쓰냐고. 요즘은 잘 쓰니 너? 요즘은 기사를 안 쓰지. 이렇게 요즘 모멘토스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깊은 뜻을 가지고 짠 출발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은성수 코인부터 2022년 대선 공약 카드의 그 허본자 NFT까지 모멘토스 프로젝트의 지금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모멘토스 프로젝트는 지금 프로그램을 찾고 있어. 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일 것도 같은데 DAO를 만들려면 거기에 DAO에 오토노머스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토잖아, 오토. 그치.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것이 좀 체계가 있어야 되고 반복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요. 그 반복 행위가 재미가 있어서 가만히 냅둬도 굴러가는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컨텐츠를 아직은 웹2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 큐레이션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해주세요까지 나가야 그럼 그것도 하다 보면 또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해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럼 이제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돼야 그렇게 되는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많은 같이 합시다 표가 나오면 그걸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뒤에 그걸 또 기사로 쓰고 NFT로 발행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잖아. 최근에 어떤 주제를 해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그 비탈릭 부테린의 탈중앙 되게 좀 어려웠어. 그때 얘 진짜 어려운 말 많이 했거든. 그거를 했었고 두 번째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디어 인수할 때 그게 제대로 미디어가 도대체 뭐냐 웹3 시대에 그런 거를 이제 그 교수님 한 분 모셔다가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의 테라 사태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고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더리움 버지 업그레이드 그걸 가지고 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설명이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것 같고 그때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그 구조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는 그 비트코인 백서는 읽어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백서를 읽어본 사람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차이가 난다. 이더리움 백서는 더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백서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물론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못 읽고 있어. 그렇구나. 그거를 민현이가 해설을 해주면 좋을 텐데 글쎄 뭐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그거 있습니다. 이더리움 알아보기 우리 찍은 거 있지. 바로 여기 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로.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기존에는 기자가 쓴 기사를 그냥 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냥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역할이었다면 나도 이더리움 머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그렇지. 생태계 미디어를 같이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겠네. 집단지성이 모이는 그렇지. 거네. 지금도 모멘터스 디스코드나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 와서 나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주제에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래 나도 한번 정말 얘기해 보고 싶어. 그렇게 일정 수준이 되면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아까 민현이가 얘기했듯이 이 다오라고 하는 게 자동화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런 의견이 나오더니만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더라 이거지. 다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 어려워. 이게 스스로 굴러가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직도 기자가 하고 싶어 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특히 예전보다는 정말 폭발적으로 많아졌는데 그런 사람들만 다 참여를 같이 해도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기자들 뭐 선배도 계시고 후배도 있고 그래서 참여를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기자지만 그리고 뭐 지은이도 기자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기자들이 되게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좀 생소하면은 의외로 여러분들 기자들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기자들이 이런 변화에 둔감하다는 게 사실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취재 지시를 받고 물론 이제 자기가 취재 아이템을 아까 말했듯이 정하지만 디렉션을 받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뭘 해보자라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기자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난 컨텐츠에 기여해보고 싶다. 크리에이터들. 크리에이터들 함께하면 정말 더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미디어 속에서 과연 그 지금 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 놓고 같이 토론해 보면 정말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본 기자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이한테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블록체인이 미디어를 만난다 이런 시도가 사실 쉽지가 않아. 뭐 생소하잖아, 쉽지가 않아. 사실. 아직까지 없어 잘. 우리가 없잖아. 할 때도 처음이었고 지금은 여러 비슷한 시도들이 있긴 한데 답을 찾진 못한 것 같아. 다들 답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면 뭐 아까 했던 얘기 중복일 수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어떤 미래를 좀 꿈꿀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미래까지보다는 이게 소유잖아. NFT는 소유. 내가 온전히 어떤 순간이나 컨텐츠를 혹은 내러티브를, 스토리를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이 말해준 스토리 속에 살고 있었던 거거든, 이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소유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니까 나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의 현실을 왜곡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 플러스 남의 생각 위에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그 남의 생각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소중하게 담아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 건데 그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지 지금 상황은.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 내가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토론한 그걸 정리한 기사가 발행돼서 그 NFT를 샀어.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들은 다 내가 이거 내 의견이야 하고 쓸 수 있는 건가?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구매했을 때 그럼 뭘 구매한 건가 이게 궁금하잖아. 그걸 구매했다는 거는 내가 그 하나의 순간의 스냅샷을 구매하는 거야. 이더리움 머지를 토론했던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멘터스를 할 때 노렸던 건데 그 어떤 순간 전체를 그 소유권화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모멘트를. 그러니까 사진이지. 텍스트 사진인데 그 토론했던 그 전체 순간을 딱 찍어가지고 얘를 딱 내 걸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지.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 아까 그리고 민현이가 그 왜곡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그 스티브 잡스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는 CEO여서 개발 회의 같은 걸 할 때 회의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회의하기 전에 자기 의견을 갖고 다 들어왔어. 근데 스티브 잡스가 몇 마디 하면은 그 회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회의를 뭐라고 불렀냐면 현실 왜곡장이다. 우리가 자석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듯이 스티브 잡스가 앉아서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왜곡이 된다는 거야. 물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왜곡의 힘이 지금 이제 초기에 애플을 성공시켰는데 우리가 사실은 미디어 환경에서 그렇게 왜곡된 왜곡장 안에서 내 생각이 왜곡이 되는 거거든. 인플루언서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그래서 그 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멘터스는 내 스스로 각자 조금씩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기장이 있다. 그 자기장의 총합을 한번 만들어 내보자.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떨 때 가치를 가질 것 같냐면 내가 기억하던 것과 실제 기록된 게 다를 때 큰 가치가 생길 것 같아. 예를 들면 얘 하나만. 근데 너무 많아. 얘가 그냥 우리 살다가 너 그때 그랬잖아 했는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럴 그랬어 때 하는 경우 많지. 너무 많잖아. 맞아. 넌 그리고 그랬다고 이거 맞아. 싸움이 안 끝나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 증거가 맞아.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너무 될지 답답하잖아. 몰라. 너 그때 그거 내가 그래서 그때 너 나한테 사과까지 했잖아 막 그랬는데 내가 언제? 이래버리면 진짜 답답하지. 그래서 그런 게 그 역사에도 진짜 많잖아. 뭐 여기가 우리 땅이니 뭐 너가 예전에 여기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게 그 당시에 정황까지 다 이렇게 딱 담겨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말이 나왔소라고 계속 기록되다 보면은 이거는 사료적 가치로도 대단하거든. 사실은 아직도 떠 있네. 저 공약 52장이 그 세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비석 같은 거다. 광개토 대왕비처럼 그 아주 큰 돌에다가 그 역사를 새겼잖아. 그래서 옛날에 지금처럼 뭐 이런 디지털이 없을 때에는 그 역사 기록을 돌에다 새겨서 영구육 그 각인을 한 거란 말이지. 근데 저 공약집이 사실은 디지털 광개토 대왕비 같은 거야. 와닿는다. 그치. 왜냐하면 저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거라서 그런 역사 기록의 의미도 있지.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이 미디어의 기본 역할이기도 해. 어떤 순간을 저장하고 그 의미를 각인한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와 NFT는 사실 굉장히 잘 맞아. 잘 맞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하는 거냐, 상품화할 수 있을까? 그 상품으로서의 미디어 NFT 이런 걸 고민하지. 결국은 이게 돈이 들잖아. 응? AI도 전기가 있어야지 돌아가잖아. 순간이 모여서 역사가 되니까 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 어쩌면 이 순간도 또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다. 자, 민현이는 AI 네트워크를 창업했잖아. 미디어를 만난 AI 네트워크의 미래 한마디. AI는 데이터를 먹고 살고 AI는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에 대한 표상이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100테라바이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모델을 100메가짜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100테라바이트 인터넷 데이터를 100메가로 압축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미디어가 하는 일이거든. 내가 가서 이만큼 보고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의 기사로 읽기 좋게 해서 표상을 사람들한테 딜리버 해주는 게 미디어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AI가 하는 동작 원리랑 되게 비슷해.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AI는 인터폴레이션을 잘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본 거를 서머리를 하지 얘는 유추하지 않아. 예를 들면 저쪽에 별똥별이 떨어졌을 때 우리 집 화초가 넘어졌어.
그럼 우리는 저 별이 떨어져서 이게 넘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인간은. 그렇지만 AI는 절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거든. 여기서 이제 인간의 창의성과 AI가 좀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미디어는 되게 단순한 사건으로도 이거를 별을 볼 수가 있어. 그 점이 되게 다른 점이라서 AI는 이걸 배우고 싶은 거지. 서로 상부상조가 되네. 현실에 머물게 해주는 게 AI라면 저 별을 바라보게 해주는 게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멋지다. JJ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모멘토스에 관심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디로 오면 되는지까지 좀 이야기. 모멘토스는 이제 디스코드 방도 있고, 텔레그램 방도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카톡 방도 있고, 그다음에 그 모멘토스와 관련된 정보는 블록 미디어에 이제 수시로 기사가 올라오니까 그걸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민현이가 이제 그 별똥별과 현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자 생활을 이제 꽤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까 지은이가 얘기했듯이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기사가 이제 넘쳐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다 공해야 공해.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오히려 됐고, 그러려면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달 정도만 유튜브를 보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봐. 그리고 아주 어렵겠지만 그 종이 신문을 사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는 한두 번 정도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 자기 생각이 나오거든. 아까 얘기했던 DNA도 그런 건데. 그리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화분이 엎어진 것과 별이 떨어지는 거를 연관 지어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런 어떤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그 모멘토스 같은 프로그램에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진짜 번뜩이는 순간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 자체가 진짜 아주 굉장히 밸류어블한 그 NFT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블록 미디어도 짧게 소개할. 블록 미디어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미디어로서는 사실 처음으로 기사를 송출을 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되게 힘들었어,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블록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기자들이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변에 어떤 경쟁 관계도 있고, 바이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것들이 빨리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좌절하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한데, 최근에 내가 생각하는 재밌는 모토는 뭐냐면, 우리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혁신을 하고 있는 거고, 블록 미디어는 그런 혁신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미디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서 봐줬으면 좋겠어. 최근에 또 신입 기자도 채용하고 있다고. 그럼요. 들었는데요. 신입 기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AI처럼 딱딱하면 안 돼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이야. 네. 자, AI 네트워크와 블록 미디어가 함께 만나서 만들어진,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모멘토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드리는 링크를 타고 많이 놀러와 주시고, 꼭 뭐 같이 토론을 그냥 참여하지 않아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되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우리 마무리할까? 그러면 우리 모두 모멘토스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좀 너무 진부하지 않니? 아니야, 난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 해보자. 모멘토스 웃겨. 모멘토스 화이팅!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